1840년 남프랑스님에서 태어난 알퐁스 도데는 선천적인 감수성과 섬세한 시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고, 유연한 문체로 불행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고향 프로방스 지방에 대한 애착을 주제로 한 매력적인 작품들을 썼습니다. 별이라는 단편 소설은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소설, 소나기처럼 느껴집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양들을 지키고 있을 무렵, 나는 초원 속에서 혼자 사냥개 라브리와 양들을 데리고 몇 줄 내내 사람의 그림자 하나 구경 못한 채 지냈습니다. 가끔 몽드리르의 수도자들이 약초를 찾아 이곳을 지나가기도 하고, 피에몽 주변 숫장사의 새까만 얼굴이 눈에 띄기도 했지만, 이들은 사람들과 접촉이 없는 소박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별로 말이 없었고, 이야기하는 흥미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저 아래 마을이나 읍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름마다 보름치 식량을 가지고 산길을 올라오는 농장 노새의 방울소리가 들릴 때, 어린 머스마이의 쾌활한 얼굴이나 늙은 노라드 아주머니의 붉은 두건이 차츰 언덕 위로 나타날 때면 정말 한없이 기뻤습니다. 저 아래 마을 소식, 영세 받은 일, 시집가고 장가간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를 기쁘게 한 것은 우리 주인집 딸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소식이었습니다. 인근에서 아가씨보다 더 예쁜 아가씨는 없었습니다.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 채 하면서 아가씨가 잔칫집에 자주 초대받으며 야외에도 많이 나가는지, 여전히 새로운 남자친구들이 아가씨를 찾아오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불쌍한 사내 목동인 나에게 그런 일들이 무슨 소용이 되겠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나이 20살이었고 스테파네트는 내가 태어나서 본 여성 중 가장 아름다웠노라고. 그런데 어느 일요일, 기다리던 보름치 식량이 아주 늦게서야 도착했습니다. 아침 나절에는 대미사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점심때에는 심한 소낙비가 지나갔으니 길이 나빠 노새가 떠나 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시쯤이 되자 마침내 하늘이 씻은 듯이 개고 산은 물기와 햇빛으로 빛나는데,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와 물이 불어넘치는 시냇물 소리에 섞여 노새의 방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부활절에 울리는 교회의 종소리만큼이나 맑고 경쾌했습니다. 그러나 노새를 이끌고 온 것은 머스마이도 노라드 아주머니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우리 아가씨였습니다. 아가씨 자신이었습니다. 버들 바구니 사이에 몸을 똑바로 세우고 앉은 아가씨는 소낙비 뒤에 시원한 산 바람으로 뺨이 온통 장밋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머스마이는 알아누웠고, 노라드 아주머니는 말미를 얻어 자식들 집에 가 있었습니다. 예쁜 스테파네트가 노새에서 내리며 이런 일을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오는 도중 길을 잃어서 늦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꽃 리본과 화려한 치마와 레이스로 성장한 아가씨는 숲속에서 길을 찾아 헤매었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먼 무도회에서 지체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오 귀여운 아가씨, 아무리 쳐다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까이에서 아가씨를 본 적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겨울에 양떼가 들판으로 내려오면 나는 농장에 가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때 언제나 화려한 옷차림을 한 아가씨가 하인들에게는 말을 건네지 않고 약간 으스대며 홀을 지나가는 모습을 본 적은 가끔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그 아가씨가 이렇게 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 하나를 위해서. 그래도 내가 정신을 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스테파네트는 바구니에서 식량을 다 끄집어내고는
신기하다는 듯이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는 금방 때가 묻을 것만 같은 나들이 옷에 고운 치맛자락을 들어 올리고는 양 우리 안으로 들어오더니 내가 자는 곳이며 양피를 깐 집방석이며 벽에 걸린 커다란 외투며 지팡이며 돌총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아가씨를 즐겁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에서 사는군요. 가엾어라. 항상 혼자 있으니 얼마나 따분할까. 무얼 하며 지내세요? 무얼 생각하죠? 나는 아가씨 당신을 하고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도 거짓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나 당황해서 단 한마디의 말도 생각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씨는 분명 그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그러기에 심술궂은 아가씨는 짓궂게도 나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고 좋아했던 것입니다. 애인이 가끔 당신을 만나러 오지요? 그건 틀림없이 황금빛 양 아니면 산꼭대기만을 뛰어다니는 선녀 에스테렐일 거야.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아가씨야말로 머리를 뒤로 젖히고 예쁘게 웃는 것이나 유령처럼 왔다가 급히 가버리는 것이 마치 선녀 에스테렐 같았습니다. 잘 있어요. 아가씨 안녕. 아가씨는 빈 바구니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아가씨가 비탈길을 따라 사라졌을 때 노새 발굽에 채어 구르는 조약돌 하나하나가 나의 가슴 위에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돌들이 굴러가는 소리를 언제까지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해질 무렵까지 잠에 취한 듯 꿈에서 깰까봐 몸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골짜기가 푸른 빛을 띠기 시작하고 양들이 소리내어 울면서 서로 밀치며 우리로 돌아올 무렵이었습니다. 피탈길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우리 아가씨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에 명랑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옷은 물에 젖은 채 추위와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아가씨가 산 아래에 이르렀을 때 소낙비로 불어난 소르그 냇물을 무리하게 건너려고 하다 잘못하여 물에 빠진 모양입니다. 딱하게도 밤이 된 지금 농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씨 혼자서 지름길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며 내가 양떼를 두고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산에서 밤을 보낸다면 무엇보다도 집안 식구들이 걱정할 거라는 생각에 아가씨는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정성을 다해 아가씨의 마음을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아가씨 7월 밤은 짧으니 잠깐만 고생하면 되지요. 그러고는 아가씨가 소르그 냇물에 흠뻑 젖은 옷과 발을 말리도록 급히 불을 피웠습니다. 우유와 양젓 치즈도 아가씨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가엾게도 아가씨는 불을 쬐려 하지도 않고 음식을 먹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가씨의 눈에 굵은 눈물 방울이 맺히는 것을 보자 나도 울고 싶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온전히 밤이 되었습니다. 뿌연 햇살과 희미한 석양빛이 산꼭대기에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아가씨가 우리 안에 들어가 쉬도록 했습니다. 깨끗한 집 위에 고운 새 모피를 깔아놓고 아가씨에게 잘 자라고 이른 다음 밖으로 나와 문 앞에 앉았습니다. 사랑의 불길에 혈관이 타오르는 듯 했는데도 티끌만큼의 나쁜 생각도 나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다는 것을 하느님은 믿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구석에서 잠든 아가씨의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양들 곁에서 다른 어느 양보다도 더 소중하고 순결한 양인 듯 주인집 따님이 나의 보호에 마음 놓고 잠들었다는 자랑스러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이 그처럼 아득하고 별들이 그처럼 빛나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양 우리의 빗장문이 열리더니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나타났습니다. 아가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양들이 움직이며 짚을 바스락거리는가 하면 꿈을 꾸며 울어댔으니까요. 아가씨는 불 곁으로 나오는 편이 더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가씨가 다가오자
나는 내 염소 모피로 그 어깨를 덮어주고 불을 더욱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야외에서 밤을 보낸 적이 있다면 우리가 잠드는 시각에 또 하나의 신비스러운 세계가 고독과 정적 속에서 눈을 뜬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때 생물은 더욱 맑게 노래하며 연못에서는 작은 불꽃들이 빛나게 됩니다. 모든 산의 정령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대기 속에서는 잘 분간할 수조차 없는 소리와 가볍게 스쳐가는 듯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한 소리들은 마치 나뭇가지가 자라고 풀잎이 돋아나는 소리인 듯 들리는 것입니다. 낮이 생물들의 세상이라면 밤은 사물들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밤과 친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밤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씨는 몸을 후들후들 떨며 아주 작은 소리만 나도 내게 몸을 바싹 붙였습니다. 한 번은 길고 구슬픈 소리가 저 아래 번뜩이는 연못에서 우리가 앉은 쪽으로 메아리쳐 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름다운 별똥별 하나가 우리 머리 위에서 소리 나는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방금 들은 저 구슬픈 소리가 빛을 이끌고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뭐죠?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이랍니다. 나는 대답하며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아가씨도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겨 하늘을 쳐다보더니 물었습니다. 목동들은 마법사라면서요? 참말인가요? 그럴 리가 있나요? 여기에서 살면 별들과 더 가까우니 들에 있는 사람들보다 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잘 아는 거죠. 아가씨는 여전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턱을 개고 염소 가죽을 두른 아가씨의 모습은 마치 하늘나라의 귀여운 목동과도 같았습니다. 참 많기도 해라. 어쩜 저렇게 아름다울까? 이렇게 많은 별들은 처음 봐요. 저 별들의 이름을 알아요? 알고 말고요. 자 보세요.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것이 성 야곱의 길 은하수이죠. 저것은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곧장 뻗었어요. 용감한 샤를마뉴 대왕이 사라센과 싸울 때 갈리스의 성 야곱이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 그려 놓았다는 거예요. 더 멀리 있는 저것이 영혼의 술의 큰 곰자리예요. 4개의 바퀴가 반짝이죠. 그 앞에 있는 3개의 별이 3마리의 야수. 그 3번째 맞은편에 있는 아주 작은 별이 마차꾼이라는 거예요. 그 주위에 비오듯 흩어진 별들이 보이죠? 저것은 하느님이 집에 두고 싶어 하지 않는 영혼들이랍니다. 그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것이 쇠스랑 또는 3명의 왕 오리온이랍니다. 저 별들은 우리네 목동들에게 시계의 역할을 한답니다. 보기만 해도 지금 자정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보다 조금 아래에 언제나 남쪽에서 빛나는 것이 장드 밀랑 별들의 횃불 천랑성이죠. 저 별에 대해서 목동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날 밤 장드 밀랑이 3명의 왕과 닭장 북두칠성과 함께 친구별의 결혼식에 초대받았더랍니다. 닭장은 성질이 아주 급해 제일 먼저 길을 떠나 윗길로 갔다는군요. 저것 보세요. 저 위에 아주 하늘 한복판에 있지요. 3명의 왕은 아랫길로 질러가서 닭장을 따라갔답니다. 그러나 느림보인 장드밀랑은 늦게까지 자다가 아주 뒤에 처지고 말았죠. 그래서 화가 난 그는 두 친구를 멈춰 서게 하려고 지팡이를 던졌답니다. 그래서 3명의 왕을 장드밀랑의 지팡이라고도 부르지요. 그러나 모든 별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별인 목동의 별이랍니다. 새벽에 우리가 양떼를 몰고 나갈 때, 또 저녁이 되어 양떼를 몰고 들어올 때, 저 별은 우리 앞에서 빛나지요. 우리는 이것을 마글론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예쁜 마글론은 프로방스의 베드로 토성의 뒤를 쫓아가서 7년에 한 번씩 그와 결혼을 한답니다. 뭐라고요? 별들도 결혼을 하나요? 그럼요.
그리고 그들의 결혼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다가 나는 무엇인가 신선하고 보드라운 것이 어깨 위에 가볍게 얹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리본과 레이스, 그리고 물결치는 머리카락이 곱게 부딪히며 나에게 기대어 온 것은 잠이 들어 무거워진 아가씨의 머리였습니다. 아가씨는 날이 밝아 하늘의 별들이 희미하게 사라질 때까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약간 두근거렸지만 아름다운 생각만을 보내준 청명한 밤의 신성한 보호를 받으며 나는 잠든 아가씨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별들이 계속해서 많은 양떼처럼 말없이 조용히 움직여 갔습니다. 나는 몇 번이나 별들 가운데서 가장 곱고 가장 빛나는 별이 길을 잃고 내려와 내 어깨 위에서 잠들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